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딱 각을 잡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었고 이겨냈던 폭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쁜 일을 겪더라도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폭식증을 알았던 건 1년 전쯤인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 힘든 시절을 떠올렸을 때 감정 컨트롤이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과거의 기억이 흐려지듯이 요즘에 그때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흐려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왜 폭식증에 걸렸느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따르고 의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이 쪘다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기준으로 4kg 정도 찌긴 했었는데요. 제 인생 평균 몸무게에 비해서 1kg 찐 것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쪘다는 이유로 절연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의지했던 만큼 상처도 상당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이 싫어할 정도로 살이 쪘나? 그렇게 흉한가?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했나?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간의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달은 버섯과 두부 하루에 2끼. 항상 배불리 먹지 못했고 다음 끼니가 너무너무 기다려졌었어요. 매일 몸무게를 체크했고 100g에 하루의 기분이 좌지우지하기도 했었고 살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결코 재밌었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더 불러오기도 했었어요. 강박을 가지고 내가 탄수화물을 몇 g을 먹어야 하고 몇 g을 먹었는지 일일이 저울에 재가면서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5kg를 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더 가벼웠어요. 2주에 한 번 있는 치팅데이엔 맛있는 걸 먹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에 과식하면서 요요를 겪었었고 체중 증량에 대한 스트레스와 후반기에 했던 지방식 다이어트의 특성 때문에 음식 강박이 극심해졌었습니다. 빨간 머리가 콤플렉스였던 애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미워서 홧김에 나를 잃었던 순간들을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겁이 나던 그 순간들이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까지도 다시 떠올리게 해줬답니다. 오늘 전시회를 가고 싶었었던 이유도 나는 그냥 내 자신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게 좋아서 꼭 가보고 싶었었던 거고 너 진짜 예뻐. 너 살 안 쪘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친구들과 놀 때는 자유롭게 먹자고 생각을 했었고 식사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팥빙수를 먹게 되었는데 강박 증세가 심해져서 살찔 것 같은 기분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더 놀래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먹어도 될까? 라는 말을 수십 번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먹은 후에 더 불안해했어요. 살찌지 않을까. 친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너가 그 사람의 한 말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 진짜 살 안 쪘어. 먹는 게 왜 죄야. 그때 딱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폭식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어트 강박에 배어있는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욕구가 팍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배불러도 계속 먹었어요. 몸이 아니라 정신이 음식을 요구했었어요. 먹고 있는 중에도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면 외출해서 또 사오고 먹다가 또 나가서 사오고 한 번 먹을 때 3번, 4번 나가서 사왔던 것 같아요. 뭐에 홀린 것처럼 음식 사러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음식이 목 끝까지 찼는데도 계속 밀어 넣습니다. 맛을 느끼거나 만족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계속해서 입에 넣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때 저도 잘 모르고 울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제 주위에는 음식 포장지가 쌓여 있었어요. 1~2시간 정도 흘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살이 안 찔 리가 없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불안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에 손가락을 찔러서 억지로 토해내고 몸무게를 바로 확인했어요. 보통 하루에 1번, 지나면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폭식하고 토하는 걸 폭토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2달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한 숟갈 먹으면 그때부터 입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항상 배고프게 먹었었고 그게 아니면 폭식을 해서 턱끝까지 먹었었고 적당히 배부르다 라는 거를 몰랐어요.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이 정도 먹었으면 어차피 살쪄. 지금 진탕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일부터는 적당히 먹자. 지금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다 사서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도중에도 특정 음식이 생각나면 손을 물어뜯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사 들고 오는 순간에도 그 욕구를 참지를 못해서 길에서 뜯어서 먹으면서 들어왔어요. 그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음식 자체가 무서웠고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비워내기 위해서 토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토가 잘 나왔었지만 뒤로 갈수록 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극심한 자극을 했고 점점 몸이 상해가는 걸 느꼈어요. 제 자신을 괴롭혔어야만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항상 울면서 토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토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때 거울을 딱 보고 저도 모르게 미친년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점점 진행이 될수록 음식이 더 무서웠고 증세가 심각해졌고 한 숟갈만 먹으면 입이 터져서 폭식을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아예 굶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꼬박 굶고 정말 힘이 없어서 또 한 숟갈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먹으면 또 그날은 폭토하고 회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2차 하고 폭토하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혼자 폭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더 두려워졌고 증세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럼 토를 해서 살이 빠졌는가? 처음에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워내면 당연히 살이 안 찌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갈수록 토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절대 먹은 것을 다 토해낼 수가 없어요. 다 토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거는 제 만족감이고 절대 다 토해낼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으니 반절만 남아도 살이 찌는 거예요. 51kg까지 뺐던 체중이 60kg를 넘어갔어요. 그렇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소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썼던 일기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내가 귀신이 들린 걸까? 내 안에 벌레가 있는 걸까? 식욕이 진짜 죄구나. 신화에나 나오는 식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요즘 시대에는 먹을 게 많아서 참 다행이다. 나 정말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러다가 죽고 싶어지는 게 아닐까? 물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창피하긴 했지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기도 했고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음식 조절하는 게 왜 안 되냐? 배부르면 그만 먹는 거 아니냐? 권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너는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거 먹고 결국 토할 거잖아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절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마저 저를 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잃기도 했지만 반면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매 식사 때마다 식사 사진을 서로 공유하자고 한 친구도 있었고 같이 밥을 먹어주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까지도 너무 고맙습니다. 심리 상담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적당히 배부름의 기준을 모르는데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햇반 한 그릇이면 배가 부르나? 빵 하나면 배가 부르나? 몰랐습니다. 심리 상담 전화를 해서 빵 하나랑 우유 500ml 먹으면 배부른가요? 라고 말했더니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를까 고민하고 먹지 않는다고. 먹어서 배부르면 그만 먹고 안 배부르면 더 먹는다고. 결국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치료법도 해봤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토하지 않는 거예요. 먹는 건 막을 수가 없었지만 토하는 건 살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다 살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토해버리고 결국 그 치료법은 저한테 맞지 않아서 증세가 더 심해지기만 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아봤어요. 결국에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천장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정신과 진료가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좌절하고 지금 이 증세가 있든 말 중요한 거는 살 쪄있는 상태. 그래서 폭식증 낫기를 그만두기로 하고 일단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이어트 한약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심리치료를 하는 한의원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담 신청서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심리상담, 안정을 위한 침치료, 한약을 복용하면서 병행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3달 정도 다니면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폭식증 때문에 다른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치료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료에 성공했죠.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새끼를 챙겨 먹는 거예요. 한 끼라도 거르면 다음 끼니에 폭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새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판같이 양을 정해놓고 먹을 수 있는 그릇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구성된 식사를 2끼, 한 끼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간식은 안 먹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끼니에 집중해야 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오전부터 4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4시 이전까지는 사람이 움직이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도 칼로리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폭식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폭식해도 돼요. 근데 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토를 했어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폭식을 했을 때 토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콩, 샐러드, 과일, 요거트, 점심에는 먹고 싶은 거, 뭐 짜장면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 먹었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폭토를 멈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토하는 빈도수가 줄고 나중에는 폭식하는 빈도수가 줄더라고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조리하세요. 또 만들면서 먹지 말고 다 만들어서 차려 먹으세요. 음식을 가치 있게 먹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조리 시간을 가질수록 음식에 대한 욕구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살이 덜 쪄서 먹어도 되는 음식, 살이 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구분 짓지 말고 그냥 드세요. 구분 지어서 먹게 되는 순간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을 때 폭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일이 먹은 음식의 이름이나 칼로리를 기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강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잠을 푹 잘 주무셔야 돼요. 폭식증을 알았었던 그때가 저도 하루에 4시간씩 잤을 때 항상 피곤하고 항상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불안 증세가 더 심하게 지속되더라고요. 폭식을 유발할 만한 음식을 먼저 사다 놓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놓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와 나이대, 성별, 체형이 비슷한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량을 배우세요. 그러면 모의 시기가 돼서 어느 정도 나한테 적절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친구나 가족한테 밥 먹는 걸 지켜봐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시기를 하고 있는지 조언을 얻는 거죠. 운동은 매일 1시간 이상.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은 틈 날 때마다 푸시업 하나라도, 그게 안 되면 이틀에 1시간이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몸무게를 재지 않는 거. 괜찮다 해도 몸무게를 보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빨리 빠질 거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살찐 나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치료를 다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한 번도 살찐 적이 없었다는 것을. 60kg대를 넘어갔지만 제 스스로만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다들 너 살 안 쪘어 괜찮아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제 자신이 몰랐었던 거죠. 거울 보고 나의 장점을 생각해야 하고 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는 상처를 입어서 제때 잘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진 거지 내가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때렸는데 흡수하면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미워하기로 생각을 했고 미워합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왜 그랬었지? 저 같은 경우에는 폭식증을 치료하면서 체중 감량도 원했기 때문에 식단이 다소 다이어트 식단처럼 보이실 수도 있으신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심리적 강박을 없애기 위해서 실수에 대한 여지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폭식을 하고 폭토를 하고 괜찮습니다.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먹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조금씩 파괴되던 저의 일상들이 점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때는 폭토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치료해온 나의 노력이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았었던 그 이후에 계속 나아뒀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혼자 해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한약을 먹었고 점점 체중이 줄어갔습니다. 그러다가도 중간 점검이랍시고 몸무게 쟀을 때 생각보다 안 빠져있으면 그날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만큼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결과 폭식증도 이겨낼 수 있었고 체중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다쳤을 때 나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굳건히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의지로 인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깁스도 하고 행동을 해야 일어나고 제대로 치료받아서 덧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음의 병도 똑같아요. 치료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질 거야. 자연치유를 기다리다가 뼈가 잘못된 모양으로 붓고 상처가 괴사하는 것처럼 덧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싹 쓸어 담고 계산할 때 직원분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파티하면서 먹을 음식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일 있어요? 도와줄까요? 그 순간에 한번 물어봐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렇게 찍게 되어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에게는 떠나가버린 괴로운 날들이지만 누군가는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죠.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 검색을 하던 제가 생각이 나네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괜찮아. 오늘은 다소 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처럼 밝지는 않았을지언정 오늘 영상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식이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고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